안녕하세요. 영화 디프리의 보담 정크 오키도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뭘 말 붙이려고 또 안녕 이러려고 했어요. 안녕 이러려고 네. 그랬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시 2시 다 돼가고 있죠? 넘었죠. 네. 네. 저희가 화요일 날 음. 이제 11시쯤에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저희가 디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무비적에서 나갔는데 네. 많은 예측과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 맞췄어. 거의 다 맞췄는데 미묘하게 좀 틀린 게 있는데. 미묘하게 네. 그 단어들 선택. 네. 네, 그게 조금 안 좋았다. 정크는 고담의 예측 셔틀이 되었다. 자, 뭐 어쨌든 간 닥터 스트레인지 이제 얘기해 볼 거고요. 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친구들끼리 그렇죠. 네, 얘기한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포일러 강력하게 나갑니다. 강력하게 나갑니다. 네. 영화 보신 분들이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거라는 거 네. 알려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들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별로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어. 어쨌든 마블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마블 수준. 그러니까 마블의 평이한 수준. 평이한 수준. 그냥 평작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저는 마블 영화 중에서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진짜로. 탑3 안에 들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그러면 그 탑3 안에 있는 건 뭔가요? 저는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1? 소니에서 만든 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쨌든 마블 원작이니까. 어. 마블 원작이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말고요. 토비 맥가이어 나온 거.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1. 그다음에 아이언맨 2. 아이언맨 2요? 네. 뭐 개인 차니까요. 그럼요. 취향이니까. 취향이죠. 중. 네. 취존해요. 극혐하지 말고. 아이언맨 2하고 그다음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의 칭찬을 해주셨고요. 네. 그 마블 영화들의 일단 스타트점이 있잖아요. 각 캐릭터마다. 그렇죠. 그 스타트점에서 아이언맨 이후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든 첫 영화가 없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캡틴 아메리카는 재미없었나 봐요. 캡틴 아메리카 어떻게 보면 실패죠. 토르 어떻게 보면 실패고요. 지금 댓글을 양상환 중이거든요, 제가. 아니 뭐 이거는 제가 그럼요. 제 개인적인 평이에요. 그냥 취향 어쨌든 문제니까. 뭐 아이언맨 1 이후로는 처음에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막 와 처음부터 막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했던 캐릭터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마블에서 처음엔 소비된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스타트를 정말 잘 끄는 캐릭터들이 아이언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후한 평가네요. 그러니까 재미있었던 거죠? 재밌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오키도키처럼 이미 탑을 정해놓진 않겠다. 아. 왜냐면 앞으로 나올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현재 탑인 아니, 거 있죠? 현재 탑이거든요. 아까 취향 정중을 해달라고 해서 이 친구의 아니 오키도키처럼 그러진 않겠다. 그냥 내 길대로 가겠다. 한마디로 돌려가겠다. 아니 개쌍마요이다. 한번 태클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저는 마블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다. 되게 진짜 후하네.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게 최근에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면은 진짜 무거운 영화들 있잖아요. 뭐 정치를 얘기한다든지. 김기도 감독님 작품. 김기도 감독님의 그런 코믹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뭐 그런 부분의 영화면 보겠는데 그냥 뭔가 코믹스를 바꾸고 뭐 개그적인 것도 나오는 영화인데 뭔가 진지 빠는 것들은 어중간한 거 좀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 싫어한단 네. 말이에요. 11호나 제가 그때도 막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재밌다고 막 이렇게 있었네요. 네. 그걸로 욕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내 취향이거든. 근데 그렇죠. 11호는 그러니까 진지를 좀 많이 빨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였는데 여기는 내 개그 취향을 너무 잘 표현한 영화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깔아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 한번 볼까요? 연기? 연기는 일단은 시선을 나한테 줬는데 네. 이제 대답을 이쪽에서. 여기서 해도 돼요? 자유롭게 얘기합시다. 이게 페이크다. 페이크다 이거. 이거 자유 토론을 합시다. 네, 네. 일단은 저는 컴퍼배치의 연기도 뛰어났고 이제 약간 유머를 잘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 조연들이 많이 빛나지 않았나. 이게 그 마스터 왕. 이게 정크같이 생긴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랑 이제 컴버패치랑 주고받는 이 개그 코드가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 네. 이제 웃지 않다가 네. 나중에 웃음을 터트리면서 사실 그 부분이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때문에 정말 재밌었던 반전 매력이 예, 맞죠. 예, 저는 맞아요. 오히려 그 막판에 웃었던 것보다 중간에
비욘세 모르냐고. I'm a single lady. I'm a single lady. 들으면서 이제 그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번 도서관 싹 털리고 네. 그런 포인트들이 매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웡이의 연기가 좋았다. 네. 또 다른 사람은 없을까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웡이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독특하네. 되게 단편적으로 보다가 아니 그 위에 분들도 무척 연기를 잘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또 나오시잖아요. 우리 그 마블 대부님. 스탠리. 아 스탠리. 깜짝 놀랐어요. 맞아. 거의 튀어나올 줄 몰랐어. 맞아. 그분은 이제 잠깐 나오시고 요소에서 깨 같은 조연들의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 까메오 출연이 또 빛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웡하고 스탠리를 꼽았다는 거는 정말 독특하죠. 정말 취향 존중합시다. 아 그럼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무비적 부분에서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짱짱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의 메인 밸류를 충분히 해냈다. 특히 이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매즈 미켈슨. 여기 되게 웃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맞아. 그 진짜 연기 잘못하면은 그렇지. 완전 바보 될 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바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네. 웃긴 포인트는 많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매즈 미켈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게감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역시나 좀 아쉬운 거는 퇴장. 좀 더 이제 멋있게 한번 저항하고 퇴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싸움도 안 한 채. 뭐 그렇죠. 그냥 뭐 모종의 그 딜로 인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하면서 이 갔죠. 족들이 싸울 때 너랑 할 얘기 없어. 니네 두목 데리고 와.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요. 그냥 쩔이었던 거죠. 네. 한마디로. 되게 셌는데.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그걸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되게 충분히 좋은 연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조금 주목했던 게 레이첼 메가당스인데 일단 예쁜 걸 떠나서 그분이 연기를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할 건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여태 동안 마블이 그 히로인들을 되게 부자연스럽게 퇴장시켰거든요. 지금 아이언맨도 더 이상 기네스 펠트로 안 나오죠.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 이제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히로인들이 나올 자리가 없어져 가거나 작아져 가는데 딱 그 정도 위치가 적절히 무게감도 있으면서 관여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좀 나는 거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거리감이 너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마법 세계잖아요. 근데 이 마법 세계하고 전혀 관련 없어도 그냥 무방한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근데 이제 후반에 너무 막연하게 하차시키는 그런 이유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계속해서 밟아오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게 애매하다 싶으니까는 그렇게 벌려놨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주목받는 거는 남자 배우.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그 주인공이 그 남자 배우기 때문에. 네. 물론 나중에 그 여성 배우가 히어로인 영화가 나온다면 그분이 주목을 받겠지만. 이즈마블이 나와야 돼, 빨리. 그러니까 미즈마블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남성에 조금 치우쳐진 그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여주인공의 위치가 어쨌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의 근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로서. 근데 이제 마법 세계와 이제 현실 세계를 갈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서 딱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관여를 안 하고 딱 그 정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도 딱 우리는 친구도 연인도 아닌 맞아. 그냥 약간의 썸 느낌에서만 멈추는 친구도 아닌 우정보다. 되게 너 늙었구나. 그 노래도 소유 노래 부를 줄 알았더니 당연히 소녀? 아니 썸이란 노래 부를 줄 알았더니 좀 되게 예전 노래로 내거 가네요. 힘든 그러네. 내가 좀 많이 되게 읽었네. 올드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하면서 그 여성분의 캐릭터 자체도 존중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독립적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거에 또 받쳐서 연기도 뭐 나쁘진 않았고 딱 그 정도? 저는 뭐 다른 친구들 얘기했으니까는 좀 모르도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중간에 캐릭터 변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몇 마디의 대사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 묘사라든지 그 사람이 고민한 흔적, 그 사람이 그 러닝 타임에 개입하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들에서 그것들을 충분하게 더 보여줘야 저는 이게 그게 감정이 확 와닿는데 다른 부분들에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부분에서만 좀 너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갑자기 막 마법사들 죽여야 돼 하고서는 나오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냥 아쉽다 정도. 아무래도 이제 마블 정책이 원작 팬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원작을 안 보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에 영화들 안 보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이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원작 팬 그리고 특히 요새 정보 많잖아요 유튜버에 그런 거 챙겨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칼 모르도라는 사람이 적이 될 거라는 우리가 무비적 부비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설명을 아예 그냥 걷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럼 배려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걸 꾸준히 따라오라 이런. 그게 정말로 맞는 정책이라고 하면 아 이것도 라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놓고 유시민 형이 안 좋아. 라면 문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3D에 이제 그 휘황찬란한 향연. 이 중간에 이제 추격신이 나오잖아요. 뉴욕이었나? 맞죠? 뉴욕 맞나요? 처음에가 뉴욕이 아니지 않았나요? 런던? 런던 아니었나? 런던? 런던이었어요. 런던이죠. 런던에. 어쨌든 그 도시가 접히고 공간이 접히는 장면에서 이게 눈이 돌아갈 정도로 이게 막 나오잖아요. 어지럽게. 마치 인셉션을. 맞아. 저도 인셉션 생각났어요. 그거 딱 생각났는데 이게 3D로 이 어지러운 시공간,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셉션에 보면은 네. 레빗 형 있잖아요. 레빗 형이 이렇게 방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느낌을 또 냈더라고요. 이렇게 딱 세워지면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매달리고 맞아요.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느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판이 접히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저는 멀티버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냥 차원을 넘나드는 정도, 막 이 정도만 예상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간이 접히고 뒤틀리고 하면서 아예 현실하고 다른 공간에 있다는 걸 이렇게 정리시켜 놓은 게 그 세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그렇지. 거죠. 더 여러 가지. 거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거죠. 미러 디멘션도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고, 다크 디멘션도 있고. 다크 디멘션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멀티버스. 처음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를 밀었을 때 지나간 모든 공간들이 다 하나의 멀티버스인 거죠. 그 모든 공간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현실하고 이렇게 막 맞물리면서 공간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거 복사 붙여넣기 했겠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오브젝트가 똑같은 게 좀 많이 나오던데 도시에서 멀리서 이게 와이드로 잡아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물론 CG를 이제 합통으로 썼겠지만은 이게 건물이 접히고 하는 거는 이게 복붙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벤져스 타워도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못 봤어. 봤어요. 그게 봤어? 예고편에 나오던 장면하고 어. 똑같이 나와요. 그래? 네. 나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도시 맵 자체를 어벤져스 나중에 그 CD 보면은 뉴욕 자체를 그 맵으로 하나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를 아예 재활용한 게 아닐까. 아예 만들었다고 3D로? 그럼 그렇게 인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만들어 놨으니까 데이터 재활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저는 이거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네. 지금 서태지의 1집인가 2집을 생각이 났어요. 1집? 2집이 아마 뮤직비디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컨셉 자체가 프랙탈일 거예요. 프랙탈? 프랙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순환 구조인데 조그만한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막 이렇게 막 뒤엉키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처음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에 그 에이전트 1을 만나가지고 그 우주공간 같은데 빠진 것도 그거 자체도 그 어떻게 보면 노라조의 그런 느낌의 손가락 막 여기에 손가락 생기고 맞아요. 그게 바로 프랙탈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일종의 영상 표현 기법 아닌가요? 그게? 영상 표현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하학적 그 수학 용어도 되고 뭐 과학도 되고. 그거 인도 뮤직비디오 자주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팔 이런 거. 천수 가는 나오고 이렇게. 예를 들면 나무까지 뻗는 것도 프랙탈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볼거리를 너무 많이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따라할 수 없는 그 마블의 세계 이걸 누가 따라 이걸 이거 패러디도 안 돼 그거는. 일단은 뭐 그 기존에 보여줬던 마블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그렇죠. 그 무슨 진짜 예술 영화 뭐 미셸 공들이 그러니까. 이게 컴버배치가 처음에 에이전트 원이라는 장면 나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과했으면 약간 옛날 80년대 영화 CG 같은 느낌? 어떤 약간, 어디 부분? 약간 그 있잖아요. 막 왔다 가면서 그 컴버배치가 하고 날아가는 거. 거기서 약간 칠랑말랑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게 화학적이라서. 맞아. 난 손도 그 원피스에 보면 그 누구죠? 니코로빈. 니코로빈처럼 니코로빈이 현실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좀 징그러워. 나중에 원피스 실사판 나오나 설마?
나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헐리우드 판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올 것 같아. 저는 사실 다들 이제 화려한 CG와 네. 그런 도시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났겠지만 저는 거기서 아씨 이거 연출 짱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거야? 펭귄 만난 첫 장면이잖아요. 뭐 영화적인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감독의 그냥 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펭귄을 처음에 만났을 때 농구장에서 만나잖아요. 네. 근데 농구장에서 이렇게 철창이 있고 그 펭귄은 바깥쪽에 안쪽에 안쪽에 있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철창 이 사이를 두고서는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펭귄이라는 사람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간전한 걸 딱 보고서는 그 입구 쪽으로 가는데 입구 쪽으로 가서 그게 입구가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뚫려 있는 곳이에요. 마음이 열리면서 딱 문이 열리는 곳으로 딱 이동할 때 와, 이 사람 그래도 영상적인 뭐 기법을 좀 쓰는 사람이구나. 뭔가 미장센을 좀 하는 사람이구나. 미장센 좀 당겼다.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없이 그냥 히어로 할 줄 알았는데 그 연출을 보고서는 이거 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철창분 생각하는 게 처음에 팽모 시점에서 이제 컴버배치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입구가 없는 것처럼 살짝 보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게 각도가 애매해가지고 아예 없었어요. 입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니까 컴버배치가 돌아서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가 이제 열린 거지. 그러니까. 조금 입구 아예 없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좋네. 이 사람 좀 생각이 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또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의 개념에 대한 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반복되는 구조를 정말 재미있게 코믹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댄스 씬과 맞먹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확실히 가디언즈 갤럭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엔딩이 뭐 누가 아이언맨처럼 뭔가 어떤 적이 있고 적이 뭐 아군이 있어서 완전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되게 많은 원작 팬들은 도르마무랑 실망하나요? 그러니까 맞짱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나름대로 재치 있게 푼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재미 포인트를 얻었죠. 저는 근데 여기가 갈릴 그렇게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해학적으로 풀릴 게 마스터 모로도랑 얘기할 때 너는 왜 싸우지 않냐라고 했는데 나는 싸우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가 약간 평화주의에 가까운 성향이잖아요. 직접 싸우기보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의사니까. 하고 아무래도 의사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나중에 그걸 최종 보스 이제 도르마무랑 싸울 때도 싸우는 게 아니라 거래로 풀자. 그래서 예측을 하고 싶다. 거래를 풀는 게 약간 치고 박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그거에 대한 복선이 아니었나 그 대화가. 나는 도르마무랑 싸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솔직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이랑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끝에가 좀 흐지부지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흐지부지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뭔가 해학적으로 잘 풀었어. 해학적이고 좀 재치 있게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마지막 엔딩을 그나마 좀 잘 풀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좀 막 댄스 나오고 갑자기 막 손잡고서는 으아 하고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벙찐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약간 저는. 옛날 만화책에서 어느 만화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네 깡패 같은 덩치 큰 형한테 맨날 꼬마 하나가 맨날 얻어맞을 줄 알면서 맨날 덤비는 거예요. 나중에 그 큰 형이 지쳐서 이제 지지치는 거야, 지지. 그런 느낌이에요. 진구하고 퉁퉁이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퉁퉁이. 더 이상 또 오지 마. 지져 오지 마. 이런 느낌이야. 그거야. 그거네. 아마 욕하시는 분들은 아까 고담이 말한 것처럼 이 포인트에 맞아. 원작 팬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가 매번 마블 얘기하면서 그 마블 대 캡콤 항상 얘기했었는데 그런 게임류에서 등장했던 그 도르마무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항상 싸우는 그 모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도 있는 위치고 그런 식으로 퇴장했다라는 거에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러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보이지 않잖아. 너무 신입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년생이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도르마무가 사실 나오면 닥터 스트레인지 한 3편쯤에 나와야 그나마 좀 비벼볼만 한데
초반부터 그렇게 나와서 퇴장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퇴장할 줄 모르는 거죠. 다음에도 나올 복선 하나 안 남기고 아마 어벤져스 3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 나오시죠. 그 이후에 타노스보다 너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누가 될 생각 그러면? 응? 타노스랑 내가 봤을 때는 도르마무가 좀 더 세지 않을까. 근데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에서 아마 다 차면 뭐 필적하지 않을까. 저는 타노스가 좀 더 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걔네 세계관의 신 있잖아요. 내 존재. 이터니아랑 인피니티랑 그 엔트로피랑 데스. 인피니티 스톤 만든 내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들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타노스가 인피니티 컨트롤을 쓰면은 걔네랑 맞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벨카바웰러스가 신적인 존재를 맞먹기 때문에 창조신들이랑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아마 도르마무가 좀 더 약하지 않을까. 하긴 생각해보니까 도르마무는 다크 디비전만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지금 타노스는 그냥 우주에 그냥 있는 존재 떠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존재와 작은 존재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서 뭐 해석의 여지는 많다. 그렇죠. 원작을 생각하면은 해석 여지는 정말 많은 것 하긴 같아요. 누가 이기냐가 뭐가 중요해. 둘 다 악인데. 어차피 근데 영화로 보면 또 파워밸런스 맞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분위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생각보다 웃겼잖아요. 웃겼죠. 개그적으로 많이 풀렸고. 전혀 그런 예상 안 했는데 웃겼어요. 아니 예고편에서 그렇게 무겁게 갔잖아요. 진지 빨았죠. 빠밤 이거 하잖아. 근데 너무 재밌게 풀렸어.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해? 사실 아니 예고편에서 보면 티치미한테 되게 장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뻥 차서 걷어내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이게 마블의 어쨌든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유머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게 좀 올드한 유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진지한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이게 좀 적재적소에 잘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들이 어떤 곳의 출신이든 그러니까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포 영화? 호러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어쨌든 유머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거는 이 마블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 그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 이거를 계속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감독 개인적으로 끝까지 뭐 했다고 하면은 아예 진집하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제 마블 스튜디오에서 각본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코믹적인 요소에도 음악이 한 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수술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수술 들어가는 데서부터 그 예고편 보면 되게 진집받는 음악 깔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되게 신났단 갑자기 말이에요. 팝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팝송이 뭐 올드 팝송이 또 나오면서 발 맞춰가면서 막 그 음악이 초반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끝까지 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좀 사용하지 않았나. 그 추억의 올드팝송? 뭐 그런 느낌으로. 이건 이 영화에 이렇게 쓰일 거예요라는 게 정확하게 뭐 테마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음악과 연도를 계속 나타냄으로써 이제 그런 걸 계속 내포하지 않았나 초반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제 DC는 일단 현실과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근데 마블은 현실 반영이 여기서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코믹스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아까 구글 구글 지도 찾아보는데 이거 있잖아요. 아니 구글 지도가 번역이었나? 구글 번역이었어. 번역.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래. 하는데 산스크리트 알아? 그러는데 나는 구글 번역으로만 알아. 번역과 이 와이파이 이 두 단어만으로 공감대를 꽉 현실 반영 꽉. 와이파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카트만두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사실은 여기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코믹스는 없는 거잖아. 이 와이파이나 이런 개그들이 없는데 영화적으로 각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딱 가져오면서 이제 현실감을 주고 코믹스적인 요소도 같이 가져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차에 타기 전에 자기 시상받은 내용 보면 2016이라고 딱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랑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또 이제 나타내는 게 그런 게 현실성을 묘하게 부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 그거를 봤어요? 네. 2016년 어디 그게 보였어? 보였어요 이렇게. 트로피는 보면은 있었는데. 은색 있잖아요. 은색 판이 이렇게 넓게 길게 있는데
판에 이렇게 2016 써 있었어. 아니 그런 걸 왜 보고 있어 너네는? 아니, 원래 그런 디테일 보는 거 재밌어요. 마블 영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지금 타임라인이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그 큰 화면에서 2016년 떡 나온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거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도 약간 음각으로 살짝 나왔어. 아나 근데 참 신기하다. 나는 얘 곡성에서 나방 찾을 때부터 좀 신기했어. 나는 아직도 나 4번 봤거든. 4번 봤는데 그게 나방으로 안 보여. 똥으로 보이지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나 정말. 디테일. 일단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또 혹시 더 있어요? 좀 인상이 남았다거나. 마법이나 이런 거를 저는 되게 쉽게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막 생각하면 주술 외우고 막 그치. 뭐 하고 슬레이어즈 같은 경우에 황혼보다 우둔자요.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붉은 자요. 이런 거 안 시간의 했다는 거. 물속에 파묻힌. 거기까지만. 네, 간단하게 이게 자꾸 강조하는 이매진 이미지. 상상을 하고 거기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아까 이제 고담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부터 여는 그 동작들을 구현해놓은 것 이거죠. 자체가 그게 되게 쉽게 보이잖아요. 마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마법 쓰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MP가 있어야 되고 마력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것보다 이제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서 이게 개연될 수 있다. 그런 걸 넣은 것 자체가 아니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보태면은 그린랜턴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린랜턴이 여기서 상상하는 건 자기가 만들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푼 느낌하고 이쪽에서 푼 느낌하고는 되게 달랐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마법적인 아이템들이나 이런 거를 지금까지 마블 세계관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그렇죠. 것들인데 아이템들. 그런 게 자연스럽게 거기 현실에 녹아들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주인을 선택한다는 그런 포지션으로 아직까지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도 줄 수도 있었고 사실 기존의 마블 세계관에 이제 마법적인 장치라고 하면은 토르 멸리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아이언맨 갑옷. 네. 아이언맨 갑옷은 테크놀리죠. 네. 그렇죠. 어째 마법적인 아이템은 이제 멸리르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대거 등장할 예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다 선택하면은 걔들도 마법사 되는 건가? 그냥 마법적인 소양이 그런 게 있어야 더 될수 있어요? 있겠죠. 그런 내용이 원작에 더 있어요? 원작에서 뭐 다른 애들이 마법을 더 뭐 배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이렇게 그 토르 별에 가서 그러니까 그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를 가서 거기서 뭐 마법적인 아이템을 얻거나 그러는 경우는 있죠. 아 그래요? 네.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 좀 인상에 남았던 방금까지 생각했는데 까먹었어.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얘기 먼저 하세요. 이 영화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은 서스펜스라고 생각해요. 이 서스펜스가 대단했어요. 저 처음에 총알 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찌르려고 하는데 조용히 해. 시계 가려. 이게 딱 했을 때 나 진짜 막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진짜 뭐 사고 날까봐 그 부분하고 자동차 갈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계속 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가 불안한 거야. 예고편을 보고 갔으니까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도 얘가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날까라는 그러니까, 걸 긴장하고 이게 있는 거야.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런 게 감독이 원래 주특기가 호러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그렇게 잘 그래서 거기서 얘가 뭐 이제 무비기적 부작에서 이 친구가 이제 무서운 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긴장감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자동차 씬에서 나왔죠. 자동차 씬, 그다음에 의료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좀 긴장감을 너무 많이 고조시켜가지고 저 도키도키 그 매드맥스 이후에 굉장히 도키도키한 그런 영화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와중에도 베네딕트 컴퍼비치는 자신의 원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인 셜록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못생김? 냉정하면서 거기서 똑똑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오만함. 그거 자체가 되게 잘 살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원래 이제 셜록 하기 전부터 베네딕트 컴퍼비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던 거 자체가 뭐 그런 이유에서지 않을까. 너무 캐릭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서스펜스가 좋으니까 다들 손이 땀을 이제 주고서 보시겠죠. 이렇게까지 시간 끌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니? 그러니까. 아니요, 기억인데 저는 일단은 주목할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꾸준히 얘기했지만 해학적인 면을 잘 풀어놓는 거. 이게 긴장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긴장감만 계속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지. 긴장감이. 그렇지. 근데 그 순간에서 지루해질만 하면은 이제 놔버려. 웃음으로 맞아. 딱 터트리고 웃음으로 탁 쳐버려요. 특히 그 망토신에서
막 이제 긴장되고 막 적들이 쫓아오는데 갑자기 망토가 이렇게 싸가지고 걔를 내동기 쳐요 이렇게. 난 망토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망토.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은 벌써 무기적에서 얘기를 했겠지. 그렇죠. 근데 이 아이템이 이렇게 웃길 거라고는 진짜 어. 이 영화에 진짜 연기상은 망토한테 줘야 돼요. 거의 뭐 알라딘의 나른이 양탄자. 아니 맞아요. 올해 이제 좀 이렇게 조연상이라 그러나 네. 조연상을 좀 주자면은 터널의 그 개. 아, 그리고 여기서 망토. 망토. 이렇게 그거- 나지 않을까. 그 메디테이션 망토라고 하죠. 어. 심지어 에이전트 원이 죽었을 때도 분위기를 계속 어둡게 끌고 가도 되는 네. 부분에서 눈물 닦아주는 거는 진짜 너무 아 눈물 닦아준 거였어요 그거? 눈물 네, 이렇게 해서 닦아준 거예요. 너는 그게 보였어?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비테이션 망토 있잖아요. 그 비행 망토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얘가 그냥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눈물 닦아준 거였어. 난 눈물이 안 보였어. 나 눈에 좀 문제가 있구나. 안경을 바꿔봐요. 네, 안경 바꿔야겠다. 그 후에 눈물이 났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이게 닦아주는 거였구나. 그렇죠. 걔가 왜 그러나 했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계속 감정 그 한 감정에 빠져 있지 않도록 빨리 헤어나오게 하는 장치가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중간 중간에 그 레이첼 베가담스의 이제 마법에 관한 걸 보고 놀라는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반응이 진짜로 놀라는 것처럼 마법을 처음 접한 일반인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잘 살았어요. 조금 거기서도 좀 아쉬운 거는 네. 나 같으면 기절했을 거거든. 어쨌든 끼리끼리 논다고. 어쨌든 그 5만원 끼리끼리 논대. 끼리끼리 논다고 5만원 그렇게 해석을 하다니. 그 5만원 천재 외과 의사의 여자친구쯤 되려면 그 정도 안무가 있어야지. 이거 어쨌든- 옹호인데 옹호. 아니 어쨌든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잖아요. 그 정도 그것도 감정이 그러네. 있어요. 그래도 영혼을 봤는데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정신이 이제 네. 정신무장이 멘탈이 강하신 거죠. 웃긴 장면 또 뭐가 있었을까? 아까 야구했던 구속구 이거 축축축 이거랑 좀 근데 너무 민망하지 않았어? 살짝 민망했어요. 나는 적이 저렇게 굴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장면이 네. 처음이었어. 근데 그 장면에서 네. 나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텐데 그 매즈 미켈슨이 드라마 한니발에서 이제 한니발 그 사람이었단 말이야. 한니발 렉터. 드라마판. 네. 근데 이제 그 영화판에서 보면 또 양들의 친구 보면 이렇게 그 부속구에 묶여 있지. 그런 식의 뭔가 패러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오마주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입을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이렇게 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생각 못했다. 그렇게 그게 의도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 재밌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그건 못 느끼고 되게 굴욕적이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제 웃겼어. 너무 그 컴버배치가 한 대사가 너무 웃겼어요. 뭐야? 다시 막아줄까?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죠. 그 자동차 운전할 때 그 누군가의 엑스레이가 왔는데 세 번째 사람의 엑스레이가 왔는데 그 엑스레이가 허리에 총을 맞았다고 그랬잖아. 그 실험 슈트를 입다가 허리를 다친 장교가 있다. 30몇 살 장교가 있다. 이거 수술을 하게 했느냐? 이거 아까 우리 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아까 누구? 돈치들. 우리 그 아이언맨의 친구. 그렇지. 네. 워머신 형이 네. 다친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11호에서 나왔었고. 다친 거를 커버배치 때 수술 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번역이 잘못돼서 실험용 수트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스트레인지가 뭐 대충 이렇게 말하면서 넘겨버렸고 그렇지, 너무.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 찾아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넘겨버렸고 그 다음에 온 거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관심 있다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그 컨택한 사람이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수술 받고 싶어서 컨택을 한 건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 바쁘니까 일단은 남하고 다른 의사한테 넘겨.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뭐 하니까 일단 사진 보내봐라고 해서 본 건데 이제 거기서 자각을 한 그 어떤 뭐 특수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여성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진 보내봤는데 그 엑셀이 나왔죠. 거기서 그건 거죠. 그러니까 후반에 나오잖아요, 얘기가. 너가 치료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치료하지 않았냐.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이스타에그가 아니라. 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번역이 잘못된 거면, 그게 언급이 됐던 곳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1호 그때 사태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11호 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요거는 두 번, 세 번 보면서 좀 다시 봐야겠다. 이거. 아직 11호 때는 아직 닥터 스트레인지가 각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참전을 안 했다라는 거를 미리 이게 타임라인을 맞추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보고는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새도 없이 그냥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 앤트맨 때도 사실 그런 소코비아 사태나 이런 거에서 신문 한 장에 그냥 맞아. 한 코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좀 뜯어봐야 되는 게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럼 마블 이스터에그 영화에. 혹시 발견한 거 있어요?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자막이 빨리 넘어가서 제가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처음에 이제 모르도가 그 무기들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생 어쩌고저쩌고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그래 이거 도구다. 탕한 거. 네. 근데 그게 고대의 존재랑 뭔가 맞닿아 있는 이름으로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맞으면 이게 잘 거슬러 올라가면 인휴먼즈랑 인류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의 이제 그 외계 존재 그 존재들이 실험을 해서 이제 인간이 인휴먼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어지는 떡밥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정확하게 그 단어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거는 2번, 3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볼트인가 기계랭이 유니오문지. 네, 지금 이제 그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네. 그건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존재들의 힘이 거기 깃들어 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법적인 존재들에 대한 얘기인 건지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그 좀 더 인간 이전에 고대에 있는 뭔가 존재들에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하이드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런 고대에 이제 있는 괴물에서 따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어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에이전트 오브 실드를 통해서 이게 외계 존재들을 그걸로 이제 하이드라로 만들었다라는 그 설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런 떡밥도 있구나. 딴 건? 그런 생각도. 그 다음에 뭐 끝에 쪽에 나왔던 아가모토. 아가모토의 눈 이제 거기 나온 인피니티 스톤이 언급이 됐죠. 그렇죠.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리더만 이건 인피니트 스톤인데 이제 나온 이제 인피니티 워 거기에 대한 떡밥. 떡밥이 나왔고 일단은 인피니티 스톤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빌런이 무조건 타노스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모르도가 또 적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르가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들 중에서 이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법사들 그거 인지하고 있죠. 비전이 11화에서 내 머리에 있는 이게 무슨 건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법사들은 이미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그 해답이나 이런 게 이제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통해서 인피니티 워에서 풀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미 나온 거고 근데 또 인피니티 스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토르랑 이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라그나로크라는 이제 토르 3편 자체가 네. 이 인피니티 스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둘이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포인트 되는 캐릭터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충분하게 언급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딘을 찾으러 로키를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토르 2에서 보면은 오딘 죽었죠.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오딘 대신에 이제 로키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나왔는데 그 모습 자체가 여태 동안 모든 사람들이 로키가 오딘을 밀어내고 왕자를 몰래 차지한 거다. 그러고서 토르를 이렇게 인간 세계로 내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사이에 뭔가 의미의 사건이 생겨버린 거죠. 오딘이 그 최근에 그 라그나로크 촬영장에서 길거리에서 거지 복장을 하고 있는 거가 파파라치사에 찍혔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오딘을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 지구 자체에. 그러니까 오딘이 토르가 원에서 추방당할 때처럼 뭔가 로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추방을 당한 거를 토르가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에 이제 오딘이 있는데 오딘의 힘이 없으면 안 돼서 오딘을 찾으러 왔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 또 로키가 또 자기 또 이제 또 죽을 속문에 한마디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럼 이제 여기는 해석이 됐는데 맥주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한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되돌려진 거예요. 근데 아가모토의 눈 끼고 있었어요? 그건 못 봤어요. 나도 못 아마 아니 이 초록색 그거 그 없었거든. 시간을 다루는데 수달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될 근데 거겠죠? 이 초록색이 없었는데? 이거 돌리는 거? 아니면 그냥 뭐 맥주 정도야 대체 채우는 마법은 뭔가 간단하게 있는 걸 수도 아이 있죠. 마법사잖아. 대마법사인데 에이션트 원의 후계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그 씬은 넣은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개그인 건지 나 그게 헷갈려서 저게 개그로 넣은 걸까 아니면 제가 돌려놓은 걸까 둘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진짜. 그거는. 근데 저는 개그 쪽이 더 유력하다고 보는 게 토르가 옷이 너무 토르는 이제 다큐멘터리 찍는 것처럼 입고 나잖아. 그런 건 이제 휴가 촬영할 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디 촬영장에 놀러 와서 이제 시간 날 때 에이 설마. 아니 그쵸 그렇게 찍어요. 아니 설마 비하인드를 그렇게 찍는다고? 아니 슈아마 먹는 것도 그냥 그때 간단하게 그냥 와서 그냥 갑자기 찍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가 그때 설국에서 찍고 있어 수염 때문에 얼굴 가리고 이러고 먹고 찍었어요. 그런 식으로 추가 촬영도 가끔 하니까 너무 프리한데 이거 막 후드 입고 그랬던 거 거의 같은데. 히피 수준. 그 토르 아니야 얘. 지구에서 그 친구가 깔끔한 그림은 내가 본 적이 없었어. 예, 완전 거의 그냥. 핏이 좋을 뿐이지. 그래요. 그리고 그 소서러 스프링저리가 어쨌든 비었잖아요. 예. 비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일단 떡밥을 깔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겠죠. 네, 근데 모르더라면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소서러 스프린저에 바로 오르지 않고 일단은 뉴욕 지부 마스터 정도로만 남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 왜냐면 너무 다들 너프시켰어. 짱짱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오면 다 끝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속득은 빠르지만 초보다. 궁금해. 태권도 흰띠. 아, 이 정도. 웡 씨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웡 씨. 이렇게 넌 스틱이 빠르지만 아직 오피셜이야? 배워야 될 게 많아. 오피셜이? 그렇지 않았어요, 웡 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계속 재밌게 좀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제가부터 아쉬운 얘기할게요. 점. 제가 총대기 메고 한번 할게요. 네, 한번 해봐요. 저는 이거 좀 효과음이 되게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아, 효과음. 초반에 나오자마자 캐실리오스가 나와서 그 적들하고 이제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뭐 떨어질 때라든지 뭐 이렇게 뭐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효과음들이 없으니까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건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 한 3명 정도 바닥에 시체가 또 있는데 그 걔네들 죽었을 때도 뭐 그냥 다 그냥 뭐 없던 일처럼 그냥 해버리고 왜 타격감이나 이런 싸우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안 줬지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에이션트 1이 너무 갑자기 확 허무하게 퇴장을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조언을 해주고 퇴장을 하긴 했지만 당하는데 너무 험하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험하게 당해도 되나라는 생각 좀 했어요. 원작을 많이 알지 못하니까 한 3합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들 좀 해주고 근데 의외에 한 방에 당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팍팍팍 하다가 확 해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웠어요. 스트레인지 액션씬하고 이 그 사부가 나왔을 때 액션씬하고 네. 뭔가 이렇게 막 슬로우로 막 중요한 결정타 하고서는 싹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탁탁탁탁 그러니까 날라가고 그냥 끝났어. 근데 또 소리도 없었어 그냥. 어떻게 보면 고수들의 합은 쩌리처럼 그렇게 막 피튀게 싸우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한 것도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걔네가 그 도르마무의 힘을 받아서 강력해졌다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냥 그 부분을? 앞에 오프닝 때 나왔던 싸움이랑 그냥 대칭돼 있는 그런 싸움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개 털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털린다. 반대로 개털렸다. 그런 대칭일 그러니까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많이 줘가지고 뭔가 이 액션 씬을 정말 화려하게 보여주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얘가 이제 더 강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좀 작아졌다. 뭐 그 다크 디멘션 뭐 그런 거랑 이제 융합되다 보니까 뭐 그 정도 의미만 그냥 부여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효과음도 없고 나는 효과음 없는 거 좀 웃겼어. 왜 그러지? 어차피 퇴장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빨리 퇴장시키고. 그것도 있어. 초반에 걔네들 도시 걸어갈 때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좀 너무 아쉬웠어.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정도로 돌아다녔으면 어벤져스도 찍히는 세상에 그 스파이더맨도 한 거 유튜브에 다 올라갔잖아요. 심의로 보면. 맞아. 그 정도면 유튜브에 올라갈 만하지 않나? 근데 뒤에 그 유리창 같은 거잖아요. 미러 디멘션. 미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장면 몇 번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행인들이. 일단은 마지막에 그 에이션토 죽었을 때 떨어졌을 때도 깨듯이 그 디멘션 깨고 나와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나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그 미러 디멘션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영향이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미러 디멘션 자체는 영향을 못 주고 그 아까 이제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유탈했을 때 그때는 싸울 때 영향을 주고. 근데 초반에 그 미러 디멘션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사람도 막 지나갔거든요. 근데 뒤에 후반에서 싸울 때는 차를 피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미러 디멘션 안 펼쳤어요. 그거는 아니, 미러 디멘션하고 다크 디멘션하고 합쳐졌었잖아요. 아니요. 그 디멘션이 그게 센텀에 생겨버린 거고. 그러니까 미러 밑에는 디멘션은 없었던 거예요. 그 마법사들이 결계를 치고 싸우는 건데 그 다크 디멘션이 이미 생텀이 파괴되면서 다크 디멘션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 그렇게 된 처음에 거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미 파괴된 상태라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 되돌리는 걸 써버리고 그 미러 디멘션을 만들진 않았던 거죠. 없던 일로 만들고 돌리고 있었죠. 있었던 시간을. 아, 홍콩 말고 그럼요. 런던에서 차를 피한다니까. 얘네가 그 미러하고 다크하고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 미러 쓰고. 그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차 딱 오는데 그 모르도가 아니, 이렇게 한 바퀴 도는단 말이야. 그래서 왜 피하지? 저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러 디멘션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게 미러 디멘션이 끝나면은 바깥 일에 없었던 일로 되는 건데 어쨌든 안에서 자기 차에 맞으면 차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겠지. 사람을 안에서 지나갔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봐야겠는데. 나 그거 피하는 장면 못 아니면 봐가지고. 다크 디멘션의 영향으로 그런 거를 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근데 미러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였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막 자동차가 날라오고 물건이 날라오고 그 장면까지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걔네가 그 다크 디멘션의 힘으로 막 공간을 접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초반에도 보면은 에이전트 원이 공간 접으면서 그 공간에 찝혀서 애들 죽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물체는 영향을 뭐 준다거나 그걸 힘을 실어서 물체를 뭔가 쏟다던가 사람만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쉬운 점. 뭐 전체적으로 크게 아쉽다고 한 거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 뽑아보자면은 역시 빌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빌런. 아무래도 캐실리우스는 그래요. 뭐 원작에 없던 사람이니까 빨리 퇴장해서 상관이 없는데. 원작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원작에서 그렇게 비중이 없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빨리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르마무는 너무 일찍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 물론 그 덕분에 물론 너무 재밌게 봤지만 네. 도르마무 다음에 도대체 뭘 보여줄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게 공식인 것 같지 않아? 뭐. DC에서도 그 슈퍼맨 나왔을 때 정말 센 그 슈퍼맨 죽이는 존재를 등장시켰고 여기서도 도르마무 등장시켰고 그러니까 다 좀 센 애들 나오게 해서 1편에 나오게 해서 그냥 어이없게 그냥 털어버린 느낌이 좀 강한. 어떻게 보면 아예 그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직설적으로 그냥 초반에 터트리고 그 다음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니까 아예 그냥 내가 미련 없게 막 그냥 완전히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원래는 순차적으로 갔다가 이게 별로 약한데 뭐 이렇게 될까봐 그냥 거대한 거 그냥 터트려. 어쨌든 1편이니까 1편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또 하나 뽑자면은 물론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는데 기존 마블 시리즈와 접점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았나. 쿠키 때 만나긴 하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만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과정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벤져스랑 얘네들이 마법사랑 나중에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구단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법사들끼리 세계를 알아서 지키고 있는 거 다른 존재로부터 그리고 그냥 어벤져스는 물리적인 걸 그냥 지키고 있는데 그럼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뭔가가 있긴 있어야지. 저는 이제 그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쿠키 생각했어요. 영상에서 그게 아마 아스가르드 세계에서 일하는 라그너로크란 존재가 나중에 어벤져스랑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냐면 어쨌든 아스가르드도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있는 존재들을 방어하는 게 마법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존재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마블에서 정확하게 하자면 아스가르드는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다른 우주 같은 우주 내에 네. 멀리 있는 별이에요. 별이지. 그냥. 네, 어쨌든 근데 그걸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마법사들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닌 다른 이제 마법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를 방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서로 이제 접점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언급은 많이 안 하긴 안 했어.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 어벤져스나 마블에 있던 영화와는 너무 차별화돼서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차별화된 영화를 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도 공감을 가는 게
두 개의 지점을 뭔가 얘기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어벤져스 얘기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기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색깔이 다른 영화였어. 그 감독도 달랐잖아. 만약에 네. 아까 고담처럼 2016년 못 본 사람들은 이게 2017년에 만들어진 건지 2018년인지 뭐 11월 끝나고서 바로인지 아니면은 11월 이전 얘기인지 타임라인을 가늠하기가 원래는 그 소코비아라든지 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맞아요. 막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별개의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마지막 쿠키 아니면 솔직히 그 타임라인 자체를 없어.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실험 슈트 환자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다. 이게 마블 세계관에서 어떻게 마블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그 시점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요소에서 그냥 알아채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아까 수술 환자 아까 11호?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치들. 그런 거를 그냥 알아채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심지어 뉴욕에서 네. 그 어벤져스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벤져스 멤버들이 쓰지도 않아요. 맞아요. 11호 보면 그러네. 어벤져스 맨션을 쓰지 그러네. 타워를 쓰진 않는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이게 그래서 같은 솔직히 동시대인가도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거리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그 도시는 생각을 같은데. 그러니까 뉴욕 그러네. 퀸즈에 스파이더맨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공급도 없으니까. 어쨌든 뭐 재밌게 봐가지고 뭐 아쉬운 점이 다소 있었으나 다소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 맞아요. 보이지도 너무 재밌게 않았고 봤어요, 볼 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다음에는 어떤 영화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앉아있어. 자, 한 줄평 남기자면 마지막으로. 아, 한 줄평? 그래. 넘겨 해야죠. 끝나자. 진짜 커퍼배치의 허당끼를 볼 수 있는 영화 매력적입니다 정말. 천재 예가에서의 허당끼 정말 매력적인 연기를 펼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3줄 넘어간 것 같은데. 말을 반복했어요. 네. 베네딕트 컴퍼배치 팬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 마블 팬이면 꼭 봐야 될 영화. 2016년 이전에는 아이언맨이 있었다면 이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오키도키였습니다. 원표? 원표. 원표. 헐! 안녕! 안녕. 그 원표를 꼭 언급했어야 했니? 이 영화 하니까. 젠젠? 그거 완전 똑같아. ADBC